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RNA 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박사 과정 동안 연구했던 인트론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 과정에 있어서 드로샤의 어떤 비정형 프롤리니지 도메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이크로 RNA는 22 뉴클레오타이드의 짧은 단일 가닥 RNA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처음에 이렇게 헤어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라이 마이크로 RNA라고 불리는 긴 1차 전구체의 형태로서 전사가 됩니다. 이 프라이 마이크로 RNA는 핵 안에서 드로샤와 DGCR8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이렇게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로 잘립니다. 이후 이 프리 마이크로 RNA는 세포질로 나와서 또 다른 단백질인 다이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잘림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5P와 3P 마이크로 RNA라는 두 개의 머추어 마이크로 RNA로 구성된 듀플렉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RNA 듀플렉스는 아고라는 단백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중에 한 가닥은 타겟 mRNA에 작용해서 타겟의 분해를 촉진하거나 혹은 타겟의 트랜슬레이션을 저해함으로써 이 타겟 mRNA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RNA의 바이오제네시스의 그 첫 번째 과정에 관여하는 드로샤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샤는 주로 핵에서 발견되는 170kDalton 정도 되는 단백질로 드로샤는 굉장히 많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도메인의 기능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쪽 C터미널 쪽에 위치한 두 개의 RNase3 도메인은 실제로 그 프라이 마이크로 RNA의 절단이 일어나는 프로세싱 센터를 구성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과 파즈라이크 도메인을 포함하는 센트럴 도메인과 그리고 더블 스트랜디드 RNA 바인딩 도메인은 실제로 프라이 마이크로 RNA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이 프라이 마이크로 RNA가 실제로 잘려야 하는 위치에서 잘 잘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 연구들에서 이 뒤에 있는 도메인들만으로도 프라이 마이크로 RNA의 클리리지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004년에 저희 랩에서 나온 또 다른 논문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프롤리니치 도메인과 RS 리치 도메인을 포함해서 N 말단 쪽을 거의 다 날린 이 딜리션 N390 컨스트럭트의 경우에도 시험관 내에서 프라이 마이크로 RNA를 프리로 잘라서 만드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드로샤의 엔말단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롤린이 많은 P-리치 리전과 그리고 알지닌과 세린의 비율이 높은 RS-리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P-리치 도메인과 RS-리치 도메인은 딱딱한 구조, 세컨더리 구조가 거의 없는 intrinsically disordered한 리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화 과정에서 거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N터미널 지역은 주로 드로샤 단백질 자체를 조절하는 기능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RS-리치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세린의 인산화는 이 드로샤 단백질 자체가 핵 안에 위치할 수 있게 하는 데 기능을 하고 또한 또 RS-리치 리전의 라이신의 잔기의 아세틸화는 이 단백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말단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인택트한 N말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짧은 폼의 드로샤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실험을 보시면 C터미널 쪽에 V5 택 혹은 플랫 택을 단 드로샤를 발현을 시키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택에 대한 항체로 검출을 했을 때 풀랭스 프로틴보다 작은 밑에 사이즈의 단백질들이 늘 같이 검출이 되었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 나온 이 논문에서도 엔말단 지역을 잡는 항체에서는 이 풀랭스 폼 한 가지만 잡히는 반면에 드로샤의 C말단 쪽을 잡는 다른 항체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적어도 3개 이상의 형태가 관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엔도지너스 상황에서도 짧은 드로샤가 관찰된 적이 있는데요.
실험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풀랭스보다 짧은 이 숄폼이 관찰된 적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짧은 형태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의 결과로 프롤리니치 지역의 일부와 RS 리치 지역이 일부 없어진 형태일 것이라고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음,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드로샤의 엔말단에 위치한 프롤리니치 도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었던 인텍트하지 않은 N 말단을 가진 짧은 드로샤 아이소폼을 캐릭터라이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풀랭스 드로샤와 짧은 아이소폼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피리치 도메인의 마이크로 RNA 생성에 있어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기능적 혹은 진화적인 시사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드로샤의 이제 N말단 쪽과 혹은 C말단 쪽을 잡는 항체를 드로샤를 낙다운한 시료를 이용해서 세포 내에서 실제로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있는 드로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93T 세포에 대해서 이 세포를 세포질 혹은 막성 소기관, 핵 분핵으로 분리를 하였고, 먼저 각 분핵이 잘 분리가 되었는지를 각 분핵에 대한 마커 프로틴들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핵에 대한 분핵에서의 이 드로샤 단백질을 웨스턴 블라스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예상치 못하게도 이 플랭스 드로샤 단백질 이외에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짧은 드로샤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플랭스 프로틴,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플랭스 프로틴은 주로 세포질과 그리고 핵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빨간색 플랭스 프로틴은 C터미널 쪽을 잡는 항체와 또 N터미널 쪽을 잡는 항체 모두에 의해서 검출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 인텍트한 N 말단과 C 말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짧은 드로샤 단백질은 저희가 이제 그 사이즈가 140 근처였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기반해서 P140으로 일단 이름을 붙였고, 이 단백질은 주로 멤브레인 프랙션과 그리고 뉴클리어스 프랙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이 P140 프로틴은 C터미널 쪽을 잡는 안티바디에서는 검출이 되었지만 N말단 쪽을 잡는 안티바디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N말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아이소폼이 플랭스 프로틴보다 거의 한 30kDalton 정도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소폼이 프로틴의 절단에 의해 생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30kDalton 이하의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도 웨스턴 블라트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멤브레인 프랙션을 보시면 엠말단을 잡는 항체에 의해서만 특이적으로 디텍션이 되는 짧은 드로샤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추측할 수 있었지만 이 P140 아이소폼이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아니라 프로테올라이틱 클리비지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로샤의 코딩 시퀀스 앞뒤에 HA 택 혹은 플렉 택을 단 플라즈미드를 발현을 시키고 각각의 항체, HA에 대한 항체 혹은 플렉에 대한 항체로 생성되는 단백질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플렉 항체로 검출했을 때 P140 사이즈의 밴드가 발견이 되었고, 이는 반대로 HA 항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0kDalton 이하의 경우를 보시면 HA 항체로는 25kDalton 근처의 작은 조각이 검출이 되는 반면, 이는 플렉 항체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작은 P140 아이소폼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아니라 프로테올라이트 클리비지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지역이 그 클리비지의 중요한지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딜리션 혹은 서브스티튜션 뮤턴트들을 사용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드로샤의 N 말단 지역은 IDR, Intrinsically Disordered Region으로 사실 그 뭔가 뮤턴트를 만들 때 구조를 고려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예상되는 사이트인 180번째부터 280번째 사이에서 20개 아미노산을 겹치지 않고 딜리션한 뮤턴트들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180번째에서 199번째 아미노산을 딜리션한 뮤턴트에서
그 P140과 P25의 조각의 생성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170번째와 210번째 아미노산 사이에서 10개씩 딜리션을 진행하였고, 5개씩 오버랩이 되도록 이번엔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뮤턴트들 중에서 190번째와 199번째를 딜리션한 것, 그리고 195번째와 204번째까지를 딜리션한 뮤턴트에서 이 P140과 P25의 그 생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0번째와 201번째 사이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딜리션이 아니라 서브스티튜션 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197번째와 198번째 아스파라진 N을 알라닌으로 바꾼 뮤턴트에 대해서 그 프로테올라이트 클리비지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부분이 프로테올라이트 클리비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세포에는 이제 풀랭스 드로샤와 T140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드로샤 단백질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 P140 아이소폼은 이 풀랭스 프로틴의 그 프로테올라이트 클리비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앞선 딜리션 혹은 서브스티튜션 뮤턴트를 통해서 이 작은 아이소폼의 경우에 앞쪽에 있는 프롤리니지 도메인의 대부분이 잘려나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피리치 도메인이 없는 아이소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피리치 도메인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N터미널 리전이 있는 드로샤와 혹은 없는 드로샤가 기능적으로 마이크로 RNA 생성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은 주로 이제 인비트로 시험관 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세포 내 상황에서 실제로 비교가 된 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이 피리치 도메인을 가진 드로샤와 혹은 그게 없는 드로샤의 마이크로 RNA 생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HT116 혹은 2932 드로샤 낙가우 세포주에 이제 프롤리니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풀랭스 드로샤를 따라하는 풀랭스 드로샤 미믹 혹은 이제 프롤리니치 도메인이 없는 P140 미믹 프로틴으로 레스큐를 하고 48시간 후에 이 샘플들의 이제 상대적인 마이크로 RNA 그 발현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스몰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이 이제 HCT116 드로샤 낙아웃 셀에서 진행한 결과이고, 오른쪽이 2932 세포에서 레스큐한 결과입니다. 두 볼케이노 플랫을 보시면 일부 드로샤 디펜던트 마이크로 RNA들의 생성이 이제 짧은 아이소폼으로 레스큐했을 때 확연하게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그 투 폴 체인지로 계산한 각 마이크로 RNA의 PRD 디펜던시 이 정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주에서 결국 X축이 지금 HT116에서 계산한 PRD 디펜던시고 Y축이 2932 세포에서 계산한 PRD 디펜던시인데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주에서 드로샤 디펜던트 캐노니컬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퀀싱 결과를 확인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마이크로 RNA 변화가 정말로 그 드로샤 프로세싱 스텝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몰 RNA 시퀀싱에서 프롤리니지 도메인 디펜던트 하다고 나온 몇 가지 마이크로 RNA들에 대해서 RT-qPCR로 머추어 마이크로 RNA와 프라이 마이크로 RNA 레벨의 변화를 각각 측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140으로 레스큐했을 때 머추어 마이크로 RNA 레벨은 시퀀싱과 같은 방향으로 줄어든 반면에 프라이 마이크로 RNA 레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시퀀싱에서의 그 머추어 레벨의 차이가 실제 드로샤 프로세싱 과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RD 디펜던트한 마이크로 RNA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우선 프라임 마이크로 RNA에 잘 알려진
시퀀스 모티프들과 PID 디펜던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프라이 마이크로 RNA는 몇 가지 시퀀스 모티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아래쪽에 유지 모티프, 그리고 위쪽 룹의 유지유 모티프, 3' 클리비지 근처에 GHG 모티프, 그리고 이 플랭킹 리전의 CNA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서열 모티프의 존재가 실제로 프라이 마이크로 RNA의 절단을 촉진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시퀀스들의 존재와 그 PID 디펜던시가 관련이 있을까 하여 시퀀스 모티프가 있는 것 혹은 없는 그룹으로 마이크로 RNA 나누었고 그 두 그룹 간의 PID 디펜던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시퀀스 그 모티프의 유무는 PID 디펜던시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세포 안의 상황에서는 인비트로에서는 없는 다른 특징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에는 이제 클러스터드 어레인지먼트가 있는데요. 클러스터드 마이크로 RNA는 이웃하는 몇 개의 마이크로 RNA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이제 하나의 공통된 프라이 마이크로 RNA에서 유래를 합니다. 반면에 스탠드 언론은 이제 하나의 프라이 마이크로 RNA에서 하나의 마이크로 RNA가 나오는 그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이제 클러스터드 어레인지먼트가 드로샤 프로세싱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인근의 옵티멀한 헤어핀이 사프비2 혹은 ERH라는 단백질의 도움으로 자기의 옆에 있는 좀 프라이 마이크로 RNA 절단의 서브 옵티멀한 리시피언트 헤어핀의 절단을 촉진한다는 그런 클러스터 어시스턴스라는 현상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마이크로 RNA를 클러스터드 어레인지먼트에 따라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클러스터드 그룹과 스탠드얼론 그룹은 그 PID 디펜던시에 의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드 어레인지먼트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ERH와 사프비2 디펜던시와 혹은 PID 디펜던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눈에 띄는 상관관계는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클러스터드 어레인지먼트 말고도 이제 인비트로가 아닌 세포 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인 지노미 로케이션에 따라서 마이크로 RNA를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마이크로 RNA 헤어핀은 어떠한 트랜스크립트에 이제 엑손에 위치할 수도 있고 인트론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마이크로 RNA를 인트로닉 혹은 엑소닉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인트론에 위치한 마이크로 RNA들이 엑손에 위치한 마이크로 RNA들보다 훨씬 더 프롤리니치 도메인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HT16 세포주를 가지고 레스큐 실험을 진행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293이 낙가우 세포주를 가지고 레스큐를 진행했을 때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선 레스큐 실험을 통해서 결국 엑손 인트론과 관련한 지놈상의 위치와 PID 디펜던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지노믹 로케이션이 직접적으로 PID 디펜던시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엑손과 인트론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컨스트럭트를 만들었습니다.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마이크로 RNA 헤어핀이 인트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디자인을 했고, 이때 사용한 인트론은 원래 이 마이크로 RNA가 들어있던 엔도지너스한 상황에서의 호스트 인트론은 아니고, 저희 랩에 그냥 가지고 있던 BCL2L2라는 유전자의 인트론과 엑손 구조를 사용을 하였고요. 엑소닉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라이드를 엔도지너스 그 지노믹 로커스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그 헤어핀을 그냥 프로모터 바로 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삽입을 한 컨스트럭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두 컨스트럭트 모두에서 이제 또 다른 독립적인 프로모터에서 전사되는 루시퍼레이즈 mRNA를 이용해서 이제 이 두 개의 트랜스펙션된 정도를 노멀라이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소닉 혹은 인트로닉 컨스트럭트 중에 하나랑 풀랭스 미믹 드로샤 혹은 P140 미믹 드로샤 중 하나를
드로샤 낙하웃 세포주의 발현을 시키고 48시간 후에 마이크로 RNA의 발현량과 드로샤의 발현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미르 561번 마이크로 RNA는 원래 엔도지너스 상황에서는 인트론에 위치하는 마이크로 RNA로서 시퀀싱 결과에서는 PRD 디펜던시를 크게 보였던 마이크로 RNA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이크로 RNA를 따로 떼와서 이제 엑소닉 컨스트럭트에 삽입했을 때는 그 PRD 디펜던시가 현저하게 감소한 현상을 보였고, 다시 이거를 제가 만든 BCL12L2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에 삽입을 하니 원래 호스트 인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PRD 디펜던시가 회복함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또 다른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인 627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었는데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원래 엑소닉 마이크로 RNA여서 시퀀싱 결과에서 PRD 인디펜던트 했던 187번과 203B번을 제가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에 넣었을 때 PRD 디펜던시가 이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제 인트론 환경에 위치한 마이크로 RNA는 PRD가 존재할 경우 더 잘 프로세싱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앞서 관찰한 그 결과가 어떤 BCL2L2 백본 특이적인 현상일 가능성 혹은 이제 제가 사용한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와 엑소닉 컨스트럭트의 랭스가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랭스 디펜던트한 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인트로닉 백본, CTD-SP2 백본 혹은 F4카드 백본을 이용해서 꼭 이용하고 또 이제 길이가 조금 더 긴 엑소닉 컨스트럭트들을 사용해서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P140과 풀랭스 미믹 이외에도 와일드 타입 드로샤와 앞에서 발견한 서브스티튜션 뮤턴트를 같이 포함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두 마이크로 RNA의 경우 모두 이제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에 있을 때는 PID를 가진 드로샤에 의해서 프로세싱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보였고 이 PRD 디펜던시는 엑소닉 컨스트럭트에 있을 때는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사실 엑손과 인트론을 제일 구별할 때 가장 빨리 생각나는 게 이제 스플라이싱이기 때문에 스플라이싱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 자체랑 PRD 디펜던시의 기능이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이 BCL2L2 인트로닉 컨스트럭트에서 스플라이싱에 중요한 시스렉팅 엘리먼트, 예를 들어 5' 스플라이 사이트, 3' 스플라이 사이트, 혹은 이제 브랜치 포인트나 폴리피리미딘 트랙 같은 것을 뮤테이션 시킨 컨스트럭트에 대해서도 그 PRD 디펜던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뮤턴트들로부터 전사되는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도 여전히 와일드타임만큼 큰 PRD 디펜던시가 관찰이 되었고, 이 결과로부터 이제 스플라이싱 반응 그 자체는 PRD 의존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PRD에 의한 조절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시스렉팅 엘리먼트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BCL2L2 컨스트럭트에서 120 뉴클레오타이드씩을 딜리션한 뮤턴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일부 뮤턴트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는 이제 PID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제 이 딜리션된 부분이 PID에 의한 프로세싱의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제 8번과 9번 딜리션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을 없앴을 때 PID 디펜던시가 가장 크게 감소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8번 딜리션 영역을 포함하고 9번 딜리션 영역에서 그 스플라이스 사이트 앞쪽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이제 PRD-R이라고 PRD 리스폰시브 엘리먼트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PRD 리스폰시브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한 206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 인트론 조각을 제가 가지고 있던 엑소닉 컨스트럭트의 업스트림 쪽 혹은 다운스트림 쪽에 삽입한 이제 인설션 뮤턴트를 두 개 만들어서 그들의 PRD 디펜던시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엑소닉이고, 이게 업스트림에 PRD-R를 넣은 것, 그리고 이게 다운스트림에 PRD-R를 넣은 것인데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이제 엑소닉 컨스트럭트보다는 증가한 PID 디펜던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삽입한 PID-RE가 PID 디펜던시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플라이싱 결과와 같이 생각하면 이제 PID는 스플라이싱 리액션 그 자체보다는 인트론에 인위치되어 있는 어떤 서열들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연구와 관련된 어떤 혹은 진화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짧은 드로샤의 생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제 기존 논문에서 보고되었던 실험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드로샤에 대한 웨스턴 블랏을 저희가 수행해 보았습니다. 세포를 이제 노말 상황에서 키우거나 혹은 실험이 디플리션 된 상황에서 키우고 웨스턴 블랏을 진행하였을 때, 이 멤브레인 프랙션에서 P140과 그리고 이 짧은 조각인 P25가 증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핵분액에서도 이 짧은 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된 짧은 폼을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또 기존 연구에서는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그 짧은 폼이 사이토플라즘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아이소폼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를 확인한 후에 이러한 드로시 아이소폼의 변화가 실제로 마이크로 RNA의 변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싱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풀랭스 드로샤의 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고, 지금 P140 그 짧은 폼의 양만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주로 PRD 디펜던트한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는 노멀 상황과 스타베이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대신에 PRD 인디펜던트한 경향의 엑소닉 마이크로 RNA의 경우 P140이 늘어난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그 발현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로 RNA를 PRD 디펜던시에 따라서 분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는 드로샤의 그 프로테올라이틱 클리비지가 어떤 세포 내에 마이크로 RNA의 전체적인 파퓰레이션을 조절하는 추가적인 레이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간 드로샤의 그 N 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진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C. 엘레강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N 말단 지역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N터미널 쪽이 점점 길어져서 석추동물쯤 와서는 이제 굉장히 긴 N말단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화적으로 그 아미노산 서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존도가 낮은데, 그렇지만 이들 N말단 지역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척추동물의 N말단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디솔더드 리전이고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 서열 자체의 보존도가 높진 않지만 그 프롤린 레지듀의 레이시오 자체는 굉장히 높은 쪽으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로샤의 N터미널 지역이 시퀀스 자체의 보존도는 낮지만 혹시 이제 펑셔널리 보존되어 있는가, 그 기능은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치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N 말단 지역을 지브라피쉬나 아니면은 이제 이 프로그의 N 말단 지역으로 교체한 하이브리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들이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지브라피쉬나 프로그의 엠말단 지역도 거의 사람의 엠말단 지역의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여러 스피시스들의 엠말단 지역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롤린 장기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드로샤의 엠말단에 있는 프롤린 장기 자체가 이게 실제로 중요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일드타입 PRD에 이제 프롤린을 모두 알라닌으로 교체한 P2A 뮤턴트를 만들었고, 이 뮤턴트로 앞과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P2A 뮤턴트가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에 있어서 현저하게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그 PRD의 인트론 마이크로 RNA 생성 촉진 과정에서 이 프롤린 레지듀 자체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척추동물로 진화를 해오면서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마이크로 RNA들이 주로 인트론 지역에 위치한다는 그런 관찰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사람과 가까운 척추동물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마이크로 RNA들이 인트론 지역과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D가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도메인이고, 또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의 바이오제네시스를 촉진한다는 제 관찰을 바탕으로 PRD와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의 그 팽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RNA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엑소닉, 그냥 엑소닉 그룹, 그리고 인트로닉 중 PRD 디펜던트한 그룹, 그리고 인트로닉 중에 PRD 인디펜던트한 그룹. 이 세 개의 이제 컨저베이션을 파일로피 스코어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인트로닉이면서 PID 디펜던트한 그룹이 엑소닉이거나 혹은 인트로닉이면서 PID 인디펜던트한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그 파일로피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즉, 이제 덜 보존이 되고 최근에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마이크로 RNA들이 훨씬 PRD 의존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 진화 과정에서 PRD를 얻는 그게 새로운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의 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안에는 두 가지 메이저 폼의 드로샤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풀랭스 드로샤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프롤리니치 도메인이 없는 P140 아이소폼입니다. 그리고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은 프롤리니치 도메인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 RNA가 인트론에 위치하는지 혹은 엑손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PRD 의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가설은 PRD는 인트론에 인유치된 시퀀스들과 인터랙션 하여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험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P140 아이소폼이 축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엑소닉 마이크로 RNA 혹은 그 PRD 인디펜던트한 마이크로 RNA들의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드로샤의 엠말단 지역은 그 아미노산 서열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능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PRD의 획득과 그리고 이제 그 하이어 유캐리엇에서 인트로닉 마이크로 RNA가 많이 증가한 것이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오랜 시간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 김빈내리 교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한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함께한 지금은 독일에 계신 김백규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저희 RNA 연구단 모든 동료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